임시정부 교육자료 2025년 2월 25일 임시정부에서는 보도자료, 교육자료, 보고자료, 홍보자료를 발행합니다. 지난 8년간 그리해왔습니다. 오늘은 교육자료 제101호를 발표합니다. 임시정부는 미국 소재 미국 법하에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개인이 아니며 일반 협회, 단체도 아니며 공익법인이며 대한민국의 정통, 합법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있어서 망명정부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등록된 바로는 법인명은 Sovereign Korea Corporation, 제2상호는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공, 북한, 국내 주사파 및 반역 세력들이 일으킨 6.25 한국전쟁 연장전이었으며 지금도 이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고 정해 내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해적들의 전투 태세는 매우 악랄하고 잔인하여 무기 없는 전쟁이 오히려 무기 있는 전쟁보다 더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 중 상당수의 정치 논객과 유튜버 방송에 종사하는 애국자들 중에 한국이 중공인의 전술로 인하여 홍콩처럼 공산화될 것이라는 일견, 비굴 왜겁해 보이는 논평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공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에 졌다고 손드는 행태는 꼴불견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사대주의에 물들었던 탓이리라. 또한 세계 재패를 기획하여 미국을 상대로 세계를 양분하여 정복하려는 제국주의 야욕에 기초한 중공인들의 제3차 대전 전략이 워낙 주도 면밀하여 미처 그 괴계를 간파하지 못한 선량한 한국인들의 무지의 소산일지라. 지금 탄핵하겠다고 설쳐대는 한국 내 좌파들의 행각은 오로지 정권 탈취와 이미 계류되어 목숨을 조여오는 소송의 패소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와 목적으로 나라에 배신하여 중공을 업어서 국가를 팔아먹는 반역 반란의 광란을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아닌 한 탄핵 인용을 할 까닭이 없으며 만약 인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시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국제전범재판에 피고로 올라가게 되니 깊이 있게 생각할 일일 것이다. 이번 탄핵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공식 상정했습니다. 탄핵은 소의 이유가 진술되지 않아서 각하해야 합니다. 소의 이유가 없는 어떤 소송도 법원은 소송으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란죄라는 이유는 마땅치 않다고 헌재가 반려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수정하여 재심사 재표결하여 즉 절차적 적법 절차와 실정법적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다시 탄핵 심판 청구를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필요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헌재에 정식 탄핵 심판 청구가 접수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은 각하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전 탄핵 과정과 불법하면 선고의 어불성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때에도 13개 조항 탄핵 사유가 국회가 청구한 애초의 소추안에 들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를 각하하지 않고 반려하여 국회에서는 5개 조항 사유만으로 축소하여 다시 청구하였었는데 국회에서 재심사 재결의를 하지 않은 채 재청구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원인 무효인 법률행위였으며 따라서 헌재가 이를 각하했어야 했는데 심리를 계속하였으며 마땅히 인용할 수 없었기에 인용 없이 직권으로 파면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정법적 적법 절차에 반하여 즉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위법, 불법 파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항에는 탄핵이 인용되어야 파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인용 없이 파면만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파면은 그리하여 역사적인 위법, 불법 파면으로 기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판결 선고는 무효인 판결 선고였습니다. 무효인 판결 선고였으므로 이번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판력도 기속력도 없기 때문에 선례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례로서 작용되려면 쟁점인 이슈가 같아야, 즉 소의 이유가 같아야 하는데
당시 헌재가 소의 이유, 즉 탄핵 사유로 내건 것은 국회가 내건 5개항 중 1개의 이슈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는 탄핵 인용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인용이라 말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파면한다라고만 선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 국민이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들조차도 속아 넘어간 것이 바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잘못 인식한 착오였던 것입니다. 이 착오의 원인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차였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탄핵이 인용되었다라고 전 국민을 오도한 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오류를 적극적으로 고쳐주지 않았으며 변호인들조차도 인용 없는 파면에 속아 합법인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가 집으로 가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권 침탈의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길이 한국인들의 무지불식한 행태를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탄핵 역시 전쟁 행위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임시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은 전쟁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번 탄핵 역시 전쟁 행위이다. 왜냐하면 법리에 어긋나면서 중공이 개입된 체제 전복이 공공연히 목적이라고 표방한 때문이다. 내란을 초래하는 측이 바로 좌파 정치인들인 것이다. 적반하장인 것이다. 검사들의 형사사건은 잔존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을 각하한다고 하여 종전 탄핵 절차 시에 윤석열 검찰 공무원이 지은 형법상 반역죄가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법률을 전공한 자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위법 불법인 것을 알았다고 간주됩니다. 즉, 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몰랐다고 하여 사면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합법인 대통령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구금, 투옥시켰습니다. 그 예로 태블릿 PC 조작을 거짓 증거로 사용하여 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불법 파면되었기 때문에 검사들의 공소 대상인 박 대통령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소추에 해당하여 위헌이었던 것입니다. 탄핵을 각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이번 탄핵 심판 청구는 정치적 기회주의적 동기와 목적을 가진 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형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체제를 불법 전복하려는 동기와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을 공공연히 야당 정책으로 위장 표방하여 대통령을 공권력이 아니라 해적같이 반란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과정과 무관한 탄핵 절차를 취한 것으로서 동탄핵은 심리와 인용이 불가한 청구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전쟁 행위로 간주된다. 이것은 지난번 탄핵 과정을 전쟁 행위로 규정 내지 정해 내린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다시금 전쟁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임시정부의 전범 재판에 포함될 성질의 반역 행위, 전쟁 행위인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님들과 기타 교육계 종사자들 모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과거 8년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도자료와 보고자료 보낸 것들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받은 친서 교환 등을 참고사항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재권 주장을 면제해드립니다. 임시정부의 제2목표인 국민재교육 과정에는 지난 8년간의 어불성설 대한민국 정치퇴보와 국가망신, 주권 찬탈의 과정을 역사서로 편찬하여 야사가 아닌 전사로 전수될 것입니다. 이는 물론 국제전범죄소의 결과에 대한 것도 올라갈 것입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임법률고문 장수덕 미국 변호사